아무래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아지겠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러를 너무 맞는 건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안녕하세요.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입니다. 오늘은 코 필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 필러 후에도 코 수술할 수 있나요? 수술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죠. 히알루론산계 필러를 쓰시고 계시거든요. 대부분의 선생님들이. 효소제를 쓰면 녹여버리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. 또 히알루론산계 필러가 아닌 녹지 않는 필러를 썼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일부 제거를 해내면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러를 맞았다고 코 수술을 못하지는 않습니다. 코 필러 후 얼마나 지나야 코 수술할 수 있나요? 시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필러를 맞은 직후에 효소제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잘 녹을 것이고, 경험적으로 3년, 5년, 7년 전에 맞았는데 효소제를 써보면 녹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시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코 수술 전에 코 필러를 꼭 녹여야 하는 이유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 성형을 할 때 이제 현재는 콧등과 코끝을 분리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, 시간이 지나면 필러는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될 거니까 보형물을 썼을 때 어느 정도 높이에서 밸런스를 맞춰줄 거냐, 그 문제가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인공 보형물을 쓰게 되니까 그 근처에 필러라는 인공물질이 또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아지겠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러와 같은 이물질들은 제거를 하고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. 코 필러 후 코 수술 시 주의사항. 주의사항은 대개는 이제 의사 쪽이 될 텐데, 장기적으로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. 필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는 진피층에 이렇게 이제 배어 들어가는, 말하자면 이제 스폰지에 물이나 젤 같은 게 이렇게 배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, 그러면 이제 볼륨업이 돼가지고 팔자주름이 개선된다, 코가 올라온다, 이런 건데, 이상적일 때는 그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양이 많아진다든지 하게 되면 필러끼리 모여있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겠죠. 특히 이제 반복적으로 맞을 때 그런 일들이 잘 생기는 것 같은데, 동그랗게 공처럼 필러가 모여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.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서 이제 양이 줄어들 거고, 이게 자꾸 이제 많아지게 되면 특히 코 끝이나 콧등 같은 경우에 퍼렇게 비치는 환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런 게 남게 되면 피부가 얇아져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러를 너무 장기간 여러 번 반복해서 맞는 건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비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싶으면 일단 계속 맞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몇 년 기다렸다가 또 다시 맞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시든지를 주로 권하는 편입니다. 필러는 녹인다 해도 완전히 녹지 않는다던데? 눈 밑에 필러의 경우에 얇은 자리거든요. 히알루론산계 필러를 쓰고 효소제로 녹였다고 했을 때 흉터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중합체가 일부 남았다든지 해가지고 약간 몽글몽글하게 남는 경우들은 간혹 보게 되는데, 반대로 코는 상대적으로 피부가 조금 두꺼워서 그런 것들이 남는다고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. 눈 밑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만질 때 약간 만져진다는 정도지, 눈에 보기에 동그랗게 보이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필러가 나온 지가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고,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억 건이 시술되고 있는데, 효소제로 녹이고 그게 다 안 녹아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어떤 보고나 이런 걸 본 기억이 없는데, 그랬으면 벌써 필러 쓰는데 굉장히 주의를 하도록 어떤 지침 같은 게 학회 측에서 내려왔을 텐데,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우리 인간 수명 정도에서 필러를 넣고 녹이고 약간 덜 녹아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코 필러와 코 수술 각각의 효과적인 유형은? 아주 약간의 교정, 매부리인데 약간 교정을 해야 되거나, 콧등만 살짝 낮거나 콧끝만 살짝 낮거나 전체적으로 약간 낮아서 교정을 해야 되겠다, 그것도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결혼식 할 때, 면접 볼 때, 이럴 때는 필러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수술을 하기는 겁나는데 코를 올리면 어떤 모양인지 일단 보고 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. 자, 그럴 때는 수술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필러를 살짝 써보면 코가 올라오니까 훨씬 모양이 개선되는구나, 그러고 난 다음에 녹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정도 범주에서 필러를 사용한다 그러면 필러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반대로 모양을 개선시키는 데는 당연히 수술 쪽이 월등히
더 좋은 모양을 만들죠. 필러만 가지고 그 정도의 모양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거든요. 왜냐하면 코라는 데가 뭐 볼륨만 채워주면 모양이 이뻐지는 그런 쪽은 아니니까. 전체적인 결과는 당연히 수술 쪽이 월등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째고 자르는 어떤 수술들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보형물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 어느 쪽이 더 나한테 필요한가,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필러나 수술 그렇게 되는 거고, 뭐 결과만 놓고 따지면 당연히 수술 쪽이 월등히 더 나은 쪽입니다. 자, 오늘은 코에서 필러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수술을 하지 않는 선생님들, 뭐 클리닉 쪽이거나 피부과 쪽도 마찬가지고 코에 필러를 많이 쓰고 계신데, 뭐 필러를 쓴다고 해서 코 성형을 받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는데, 다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.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